오늘 주제가 경아님, 네? 오늘 1일 강사로 데뷔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재립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어서 드릴게요. 나는 데뷔하신 줄 저는 알았는데. 열심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토크의 경아입니다. 자, 오늘은 럭키 세븐이죠. 7번째 강의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오늘도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7번째 강의인 만큼 행운을 드리는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주택 청약 통장 활용법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강의였어요. 네가 사는 그 집이 아니라 정말 내 집을 갖기 위한 청약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씨,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일정 기간 동안 적금을 넣으면 분양권을 우선으로 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주택 청약이라는 것은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만든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이라는 것은 주택 규모, 그다음에 입금 방식에 따라 좀 분류가 되는데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식으로 나뉘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로는 통합돼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신규 가입은 되지 않지만 갖고 있었던 것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요. 네.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따 살펴볼 증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2015년 9월 달부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장은 주택 소유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다만 특수 목적 통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분양을 신청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네. 효력은 사라지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 당첨이 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살아있는 거고요. 네. 당첨이 되게 되면 물론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첨돼서 효력이 사라져도 나는 다시 가입하고 싶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약에서 가산점은 도대체 어떻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죠? 자, 가점을 산출하는 요인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양 가족 수, 두 번째로는 가입 기간, 세 번째로는 무주택 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3개의 총점은 100점이 아니라 84점이고요. 뭔가 저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파이팅! 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부양 가족이 없다라고 해도 5점의 기본 점수가 있고요. 한 명이 올라갈 때마다 5점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부양 가족 수의 총점은 35점이 되는데요. 부모님이나 내지는 조부모님을 모시게 될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일정 조건이 있죠. 3년 연속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다. 자,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가 돼 있으면 역시 부양 가족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부양 가족 수가 총 6명이다. 그러면 나까지 7명이 되겠죠. 7 식구. 그쵸? 그러면 35점의 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이 부양 가족은 가점이 큰 만큼 미리미리 꼭 잘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미리 체크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가입 기간입니다. 청약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이건 17년이건 20년이건 점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을, 아주 가점 높이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령 제한은 없지만요. 19세 이전까지는 최대 24회만 인정을 받습니다. 10살에 가입해도 되고 15살에 가입해도 되지만 총 24회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7세부터 가입을 해서 24회를 모두 인정받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저도 미래의 SK 아이를 위해서 필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기간입니다.
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요. 네. 이 기간 산정은 만 30세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고 15년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무주택이었다. 그러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네. 만 45세가 되어야지만 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계산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음. 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했다. 그러면 그 날부터 30세가 아니라 혼인한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을 보유했다. 네.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이니까 주택을 매도해서 무주택이 돼야겠죠? 그쵸? 네,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이제 기간이 산정되는 겁니다. 아.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은 네.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거예요. 저 세대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녀도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 산정이 안 들어가는 거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드디어 청약통장 증여에 관한 내용이군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빨리 알고 싶었어요. 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청약통장 증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청약통장의 종류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요. 시기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증여가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된다. 네,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조건 증여가 되지 않는다.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헷갈리는 거는 중간에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인데요. 자, 얘네들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증여가 될지 안 될지가 한가름 납니다. 자, 그 기준일이 2000년 3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가입한 것들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다 증여가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 이후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것들은 증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 조건이에요? 자,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에 주어야 됩니다. 자, 증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받는 사람이 네. 세대에 주어야 되고 증여하는 사람이 같은 세대 내에 있는 세대원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받는 통장 외에 청약통장은 해지해서 아까 1인 1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해서 1인 1통장 조건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증여받게 되면 네. 청약 점수가 고스란히 나에게 오니까 분양을 넣을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겠죠. 엄청 유리해질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받을 사람과 증여자의 신분증과 그리고 세대주로 변경되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지참하셔가지고 네. KB국민은행에 가서 변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왜 KB국민은행에 가야 하나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청약통장 발급은 국민은행에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타은행은 안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 증여에 따른 세금이 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장님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서 음. 사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역시 사례죠. 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 기간이 6년에서 7년 미만이면 14점을 배점을 받고요. 네. 부양가족 수가 2명이다. 배우자가 한 분 계시고 자녀가 1명 있다. 그러면 나까지 3명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5점이라고 3 말씀드렸으니까 곱하기 5. 그렇죠. 15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17점을 얻게 되죠. 만점이죠. 네. 그래서 3개를 합하게 되면은 46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증여받은 통장이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뭐 같이 했다고 쳐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네. 부양가족 수가 부모님을 이제 봉양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 두 분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5점씩 무려 10점이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46점이 56점이 되니까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만점이 100점이 아니니까 이 그렇죠. 10점이 엄청 큰 거잖아요. 무주택 기간이나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10점을 내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받은 통장을 활용하게 되면은 점수를 단번에 올릴 수 있다. 이게 큰 매력인 거죠. 와, 아니 아무래도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당연히 좀 더 높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진짜 꽤 나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네. 청약통장 증여는 처음 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요긴하게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정아님도 오늘 배운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청약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그래야겠어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퀴즈를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퀴즈 1입니다. 가입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주택 청약이요. 맞습니다. 주택 청약 정답이고. 자, 두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약 통장은 1인당 최대 몇 개까지 보유가 가능할까요? 마음은 많이 갖고 싶은데 네. 1인당 한 개까지요. 정답은 1인 1계좌 정답입니다. 성적이 좋아요. 자, 세 번째. 자, 증여가 가능한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의 가입 연도는 이거 조금 쉽지 않네요. 저는 제가 네. 태어난 연도밖에 모르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도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 3월 26일 이 전에 가입한 것들은 증여가 가능하다. 이 이후에 가입한 것들은 증여가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일은 안 된다. 이거죠. 아,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퀴즈는 뭘까요? 자, 증여받은 통장과 현재 내가 소유한 청약 통장의 혼용이 가능할까요? 혼용은 안 되죠. 정답은? X. 아, 정답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주택 청약의 가산점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와, 오늘 제가 정말 네. 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이런 꿀팁들을 알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자분과 제가 모두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집주택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MC 경아.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